누구나 생겨요. 정말로 치과 의사도 막 울면서 붙잡고 치료받아요. 제가 다 봤어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너무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양치하고 얼른 자자. 유쾌한 밤. 이제 치아 관련해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유치, 영구치 네. 이렇게 치아 나오는 시기를 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 유치는요. 유치가 생후 6개월에서 한 8개월 그 즈음에 이제 아래 앞니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아래 앞니 2개만 이렇게 뿅 나오죠. 뿅 나와서 막 웃을 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앞니들 나오고 어금니들 나오고 하는 게 그 끝나는 시기가 한 만 3세 정도에 끝나요. 만 3세 이제 유치들이 완성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가 만 6세쯤 이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만 6세부터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그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끝나요. 기네요. 귀여워요. 그러니까 거의 엄마 품에 있는 동안 계속 이가 빠지고 나고 바뀌고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랑 유치가 20개고요. 영구치가 28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고 바뀌고 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들이 돌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치아 관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치약을 뭘 써야 될지 고민하면서 막 해외 직구로 맞아요. 요새 많이 맞아요. 어떤 거 써야 될까요? 불소 치약 쓰고 그래야 될까요? 네, 불소 치약 정말 많이 권해드리고요. 다만 잘 쓰셔야 돼요. 사용량, 사용 방법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쓰시면 너무 좋고요. 불소 치약이 이게 용량이 달라요. 불소가 안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한 500ppm 정도 있는 것도 있고 1000ppm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일단 불소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 1000ppm 정도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 3세 이전에는 쌀알 만큼 정말 조금이에요. 칫솔에 조금 묻히는 정도 그 정도 쓰시고 만 3세 이후에는 이제 완두콩만큼 그만큼씩 짜서 쓰시고 하루에 2번 정도만 그렇게 사용해 주셔도 좋다 말씀을 드려요. 네. 우르르르 퇴할 수 있을 그때부터 좀 써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때부터 썼어요. 아, 그래요? 우르르 퇴퇴 연습을 좀 시켜주셨나요? 네, 맞아요. 보여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옆에서 엄마가 아빠가 계속 부글부글 퇴, 부글부글 퇴 해주시고 개구리 흉내 내보고 꿀꺽 삼키기도 하고. 그렇죠. 많이 삼켰어요. 맞아요. 그렇게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치과할 때도 좋고요. 요 입 근육, 입 근육이 아이들 발음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좋아요. 저는 어린이 치약을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쓰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는 그냥 어른 치약 같이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그런가요? 아이가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요. 좋아요. 이제 만 3세 유치열이 아까 완성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때 이제 치실질을 열심히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저희 꼬맹이는 고기 먹은 날 맨날 얘기해요. 아, 끼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빼주는데 치실질 어떻게 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아이에게 쓰기에는 손잡이 달려있는 작은 치실 그걸로 쓰시는 게 좋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아이가 좀 친근한 걸로 일단 시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금니는 조금 집중해서 하는 게 좋고 이 벌어진 치아들 사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어진 치아 사이도 마찬가지로요. 음식물이 끼이지 않았지만 플라그는 쌓이거든요. 치아면을 긁어내시는 거예요. 치실로. 긁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잇몸까지는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치아를 잘 닦아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도 잇몸에서부터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그 안쪽에 잇몸 주머니에도 많은 게 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먹은 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좀 한 번씩 해주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네. 그 어린이집 이렇게 가면 밥 먹고 간식 먹고 꼭 양치질 예전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되면서는 이제 마스크 잘 못 벗게 하면서 이런 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관리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꼬맹이도 이제 점심시간 칫솔일이 아예 없어졌어요. 저희도 없어요. 몇 년 동안 아예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원하고 이제 열심히 관리를 엄마들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다. 밥 먹을 때가 돼야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일리톨 캔디 이렇게 보내줘요.
이를 닦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뭐 입을 한번 헹궈내거나 자일리톨 캔디로 한번 입안을 네. 깨끗하게 해주거나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네. 칫솔질을 차선책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네. 그래.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일단 집에 오셔서 엄마가 열심히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잊지 말자 칫솔질. 맞아요. 자이리톨 캔디 맵지 않아요? 자일리톨 네. 달아요. 아 달아요? 네네. 애들이 먹기도. 아이들이 먹는 네, 또 네. 자일리톨은 네, 네, 네. 그런 민트 같은 게 첨가 안 되고 아, 그래요? 그냥 정말 자일리톨 자체인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달아요. 네. 가져왔는데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드셔보시겠어요? 궁금하네요. 네. 요거는 깨먹지 않으시고 오도독오도독. 옆에서 오도독. 자일리톨 사탕은 최대한 입안에 오래 머무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천천히 빨아서 녹여서. 먹도록, 네, 녹여서 먹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게 되게 달콤해요. 맛있네요. 그죠, 달콤하죠. 맛있어요. 그래서 양치하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도 약간 보상으로 주시기 좋아요. 이 닦으면 사탕 줄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자일리톨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으로 쓰시기도 좋고 자기 전에 네. 저희 꼬맹이 자기 전에 먹어요. 아 정말요? 치카 다 하고요? 치과 다 하고 자기 전에 이제 엄마도 먹고 아빠도 먹고 자기도 먹고 자요. 저는 이게 달아서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닦고 나면 네. 아무것도 먹으면 먹지 안 된다고 않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오히려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네. 요 자일리톨이요 충치균이 힘을 빼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 전에 입안이 깨끗한 상태에서 드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는 치아도 그 구강 검진을 해줘요. 국가에서.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그 충치 예방을 위해서 이제 불소도포를 권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초보 엄마로서 불소도포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데 불소도포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불소도포를 받으면 조금 그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시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네. 싶거든요. 예. 이제 우리 불소 치약 사용하듯이 네. 불소 치약에는 불소가 굉장히 적게 들어 있어서 계속 꾸준히 사용하면서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거고요. 불소 도포는 말 그대로 좀 고농도의 불소를 치아에다가 발라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짧은 시간에 치아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도록 농도가 좀 높다 보니까 집에서 하실 수는 없고요. 치과 혹은 보건소에서 네.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이 치아가 처음 나오면 되게 약하거든요. 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단단한 것 같지만 아직 물러요. 그래서 충치가 잘 생겨요. 네. 그래서 치아가 나오고 최소한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점점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단계에 요 불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 단계에 써주시면 이제 치아가 빨리 단단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초기 충치 조금 생겼을 때 불소를 이제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충치가 이제 멈추기도 해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네. 그래서 아이 치아가 12세까지 계속 나고 빠지고 나고 빠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도 네. 계속 좀 불소를 꾸준히 치약도 사용해 주시고 네. 불소도포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하면 좋아요. 근데 좋아요. 우리가 근데 그 치과 가면은 약간의 불신이 있어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치료를 권하나? 맞아요. 뭐 이러면서 얘 어차피 빠질 이인데 불소도포 왜 하라고 해야 그러지? 되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맞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꼭 해야 되는 거였군요. 하면 하긴 정말 도움이 했었어요. 돼요. 좋아요. 전해주시니까 그때 하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시기를 자주 네. 해줘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만 6세에서 만 13세 때 이제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잘 관리하는 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시기가 되게 불리한 딱 시기예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손도 이제 안 닦게 하고 싶어 하고 치아는 이제 간 나와서 아직 치아는 약하고 또 간식은 또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맘대로만 먹기 맞아.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치아 관리에 치아 관리에 가장 불리한 시기인데 또 그때 이제 치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영구치가 새로 나오면서부터 충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잦거든요. 특히나 만 6세 정도에 나오는 영구치가 있어요. 어금니예요. 영구치랑 유치랑 개수 차이가 나잖아요. 네. 모든 영구치가 유치가 빠지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치랑 상관없이 아예 가장 뒤쪽에서 영구치가 올라오는 치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아가 정말 평생 동안 우리 입안에서 제일 중요한 치아. 지금 이 모형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시면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치아예요. 가장 여섯 안쪽 번째 치아. 어금니 바로 앞쪽 네. 어금니요. 네네. 근데 요 6세에 낳을 때는 가장 뒤쪽, 아직 그 뒤에 치아가 그쵸.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보셨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가 유치고요. 그 뒤에 갑자기 잇몸에서 뭐가 올라온다 하면 그거는 영구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너무 어렸을 때 나오고 또 새로 나오니까 유치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세요. 네, 그런 줄 그래서 알았어요. 치과에 오셔서 이제 충치가 생겼는데 요거는 평생 쓸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많이들 놀라세요. 맞아요. 요거 유치인 줄 알았어요.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데 그 치아가 평생 동안 힘도 제일 많이 발휘하고요. 가장 중요한 치아.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 6세. 어금니가 그럼 빠지기도 해요? 아니, 유치 어금니. 네네네. 유치 어금니는 빠지고 이제 작은 어금니가 나와요. 아. 근데 우리 어른들 큰 어금니는 아무것도 빠지지 않고 네. 그냥 나와요. 만 6세 때 4개가 올라오고요. 네. 또 만 12세 때 그 뒤에 또 4개가 올라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두 시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만 6세, 만 12세. 네. 첫 이는 그러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과에 갈까요? 아니면 집에서 실에 묶어서 이러면 될까요? 첫이 빼실 때는 한번 치과에서 빼시는 걸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왜냐하면 나중에 어금니 같은 게 흔들리면 네. 그때는 집에서 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이 아주 쉬운 케이스일 때 치과에서 경험해 보시고 치아가 충분히 흔들릴 때 치아가 아직 조금 흔들리면 엄마들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세요. 이가 흔들려. 가야 돼.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이제 이게 빨리 빼줘야지 영구치가 네. 바르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충분히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다만 이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안쪽에서 영구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치과에 가셔야 돼요. 일찍. 그럴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가 안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영구치가 올라오기 시작했으면 가셔서 주사 살짝 맞고 이를 빼주시는 것도 좋아요. 앞서 이제 그 충치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그 치아 홈 메우기도 그 충치 예방의 정말 대표 선수라고 네. 막 말씀을 들어갖고 이렇게 어금니 이렇게 혀대 보시면 네. 울퉁불퉁해요. 그렇죠. 그쪽에 아주 얇고 깊은 홈이 있거든요. 네. 영구치에는. 근데 그 부분부터 이제 충치가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잦아요. 왜냐하면 그 홈에 뭐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충치가 생기기 이전에 그 홈을 미리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 6세에 나오는 큰 어금니 네. 그리고 만 12세에 나오는 큰 어금니 있죠. 그렇게 8개 치아는 또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치아당 10,000원 안쪽이에요. 한 네. 8,000원 안팎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약재만 이렇게 발라주면 끝나요. 그래서 아이들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 홈메우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씹는 충치의 한 70%는 예방이 된다고 해요. 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맞아요. 아주 가볍게 네. 할 수 있는 거라 꼭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딸 10살이긴 하지만 지금 열심히 혼자서 닦아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시기가 혼자서 독립을 시켜놨지만 여전히 계속 신경 쓰게 되는 네. 게 있거든요. 애들 조금 좀 단디하게 네. 칫솔질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일단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는 거 네. 너무 도움돼요. 아이들에게도요, 이를 왜 닦는지를 좀 알려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말이 통하고 아이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정말 그 플라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좋아요. 우리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혀로 어금니 쪽 이렇게 볼 쪽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약간 이렇게 꺼끌한 막 같은 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런 텁텁한 막이 플라그,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거든요.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 덩어리예요. 그거는 물을 아무리 세게 뿌려도 가글을 해도 안 벗겨져요. 그거는 물리적인 자극, 손톱으로 긁어내거나 아니면 칫솔로 벗겨내거나 그래야지 이게 벗겨지는 거라 아이들도 그런 걸 한번 느껴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양치질 하고 나서 활태해진 걸 또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상태가 내가 양치가 잘 된 거구나. 요새 아이 스스로 알게끔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지인분은 아침에 이제 아이가 안 닦으려고 하고 하면 입냄새 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입냄새가 날 때는 좀 어떻게 닦아주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입냄새 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혀에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혓바닥 꼭 닦아주시는 거. 네. 혓바닥이 세균들이 모여 살기 굉장히 좋아요. 따뜻하고 푹신푹신하고 네. 홈도 많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반드시 혀 닦아주시고요. 그럼 아침에 입냄새가 훨씬 덜해요. 그리고 뭐 어른들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뭐 충치 치료나 이렇게 좀 관리 받으시고. 네. 교정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요즘 어린 친구들 유치밖에 안 낳는 아이들한테도 지금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서 교정하는 치아는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지, 교정은 언제 하고 뭐 교정 치아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얼굴이 작아지는 만큼 치아 교정을 많이들 하는데 적합한 시기는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치과에서 하는 교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턱 교정 그리고 하나는 치아 교정인데 턱 교정은 뭐 턱이 조금 크거나 이렇게 주걱턱인 친구들 있죠.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할 때 그럴 때 뭐 장치를 꼈다 뺐다 하거나 그런 거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부터도 하고요. 그 시기 이후에 이제 치아 교정을 할 때는 거의 영구치가 이제 다 완성이 되기 좀 직전 그때쯤에 많이들 시작을 해요. 여자친구들은 한 4, 5학년, 남자친구들은 한 5, 6학년, 거기서 조금 빠른 친구들도 있고 조금 느린 친구들도 있고 그 시기가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뼈가 아직 덜 단단해요. 네. 그리고 치아도 이제 나오자마자라 잘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 덜 고생스럽게 빨리 교정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이 닦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장치가 막 맞아요. 있으니까. 어른들도 힘들어요. 그쵸. 교정 장치가 붙은 상태에서 꼼꼼히 닦는 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들 교정 시작했다면 그거는 엄마 손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꼼꼼히 살펴주시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같이 좀 거울 보고 닦아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제 고민인 것들을 여쭤보면요. 저희 딸 요즘 이갈이를 엄청 하더라고요. 밤마다 오드득오드득 하면서 정말 일을 많이 가요. 얘가 왜 이렇게 일을 갈지? 뭔가 턱에 뭐가 균형이 있나? 교정을 좀 해줘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갈이 어떻게 될까요? 이갈이가 아이들 고 시기에 되게 많이 가요. 3학년 10살 때쯤. 이제 치아 막 바뀔 때, 치아가 막 바뀔 때 교합이 안정적이지가 않죠.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좀 크면서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독 또 갈아요. 아이들도 막 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막 이 가는 친구들 있고요. 사춘기 때 이 가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이를 갈다가 또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이게 정말 심해서 막 치아가 날카롭게 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 가셔서 치아에 끼우는 마우스피스 장치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로 좀 치아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성인분들도 사실 이 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인분들도 좀 심하다 싶으시면 일부러 보톡스 받기도 해요. 턱에 힘이 막 너무 세게 물거나 해서 그런 경우엔 힘을 살짝 빼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오늘도 이제 어쨌든 안 먹는 아이에게는 밥을 먹이고 또 양치도 시키고 정말 고단하게 또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지막 정말 육태의 의식처럼 아이들 치카치카를 시키는데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낸 우리 양육자 분들께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엄마들 너무 고생 많으시잖아요. 요새 정말 이제 아이들의 그 작은 충치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아이가 충치가 생기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가 너무 관리를 못 해줬나? 그런 죄책감에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이가 또 힘들어 하니까 그걸 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나 생겨요. 충치는 누구나 생기고 정말로 치과 의사도 신경치료하고 자녀들도 막 울면서 붙잡고 치료받아요.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충치는 그냥 치료하면 그만이거든요. 치료하고 또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더 이렇게 아이 편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양치 잘 시켜주시고 빨리 유쾌하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 김선희 작가님이시자 치과 위생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